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이명박 정권의 문제가 됐었던 BBK 사건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이죠. 진중권 교수는 이번 사건을 하나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 비리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BBK 취재 파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 2명이 끈질기게 추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김만배 씨와 김영하 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했다라고 하는 김만배 기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김만배 기자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설 사업에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만배 기자는 스스로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BBK 사건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끈질기게 추적을 당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으로 활동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사실상 현재 이재명 후보를 살렸다라고 평가받는 대법원 무죄 판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을 살리고 난 뒤에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2천만 원씩 받고 있었죠. 당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5대5였습니다. 유죄 5, 무죄 5, 5대5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권순일이 무죄표를 던져가지고 이재명이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랬던 권순일이가 하필이면 지금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천만 원씩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이름에 대해서도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천대유 이름의 유래는 주역에 나오는 64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화천대유의 괴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의 불에 해당되는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춰 크게 얻는다라는 뜻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는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운으로 풀이된다고 하죠. 놀랍게도 근데 이 이름과 이재명 후보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에 선거 키워드를 반이재명 기득권 연대의 저항을 이겨내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대동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동사회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대동사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천하동인 두 단어를 합쳐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대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이 지사가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특정 회사와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동사회 이것만 가지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연결성이 있다 이거는 무리다 라는 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김혜경 씨인데요. 한창 이제 김혜경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라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냥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게 섬뜩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지난 저 얘기를 왜 지금 다시 제가 꺼내냐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대동사회 그리고 김혜경 씨, 해경군 김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화천대유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조상이 정조 시절 장영용에 근무를 했는데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주역의 개가 화천대유 천하동인이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근데 정조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필이면은 해경궁 홍씨입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기가 막힌 우연일 수도 있겠죠.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발끈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1원이라도 내가 이익을 취했다면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그 개발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이재명의 이름 안에서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공공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민간개발이었던 것이고 그냥 민간개발도 아니고 소수의 특정인에게 모든 지금 수혜를 몰아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인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뜬금없이 해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장동에서 1원이라도 받았으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흔히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물타기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번에 화천대유에 대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었던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이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대장동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공공개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간이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대장동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 공영, 합작의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원래는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간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유동규 씨는 그때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 전반을 기획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켰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2012년도에 한겨레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이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가 바로 유동규 씨입니다. 이 사업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죠.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남시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멋대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다라고 강조했었죠. 성남시에서는 공영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유동규 씨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민간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 성남시의 얘기대로 결과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 씨의 뜻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영개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체 즉 화천대유가 참여한 것인데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묘합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4개월 뒤에 바로 재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재입사라고 난 뒤에 이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유동규 씨가 3월 달에 초대 사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사장 직무대행이 됩니다. 그렇게 유동규 씨가 직무대행이었던 중에 성남의 뜰의 선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남시 의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물이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유동규 같은 사람이 올 수가 있었을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화천대유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만들어진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 수도 10대 명밖에 안 되는 저 민간 사업체가 1조가 넘는 대규모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 모두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사업에는 성남의 뜰 외에도 메리츠 증권과 산업은행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지만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화천대유에는 우연찮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고 우연찮게 아내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또 권한대행을 맡고 하필이면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연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는 일 그리고 우연찮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에는 항상 거짓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때문에 줄 서고 뛰기까지